몇 가지 지금 비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의 미사일 방어를 뚫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연구 중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철룡이 타우루스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이 철룡 미사일은 격추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웬만한 북한의 대공 미사일은 거의 요격이 불가능하고 중국도 굉장히 애를 먹을 것이다. 유도 장비부터 해가지고 탄두 엔진까지 전부 다 국산이에요. KF-21 120대에다가 이 철룡이 통합되면 우리나라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거의 3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호주 전략정책연구소가 사거리 한 3,000km에서 5,500km급 장거리 이동식 탄도미사일 도입 필요성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미국의 다크 이글, 이스라엘의 제리코 3 그리고 한국의 현무 5가 유럽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호주가 이처럼 장거리 미사일 전력 확보에 주목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이 ASPI라는 그룹이 호주의 공식적인 연구 싱크탱크는 아니야. 민간 싱크탱크지만 호주의 그 전략 정책이나 이런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으로 제가 직함이 있는데 저희 전임 상사, 그러니까 전직 에비에이션 위크 아시아 태평양 지부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몇 가지 뉴스나 이런 거 좀 알고 있는데 현무 5를 정확하게 원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동식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호주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무 5가 그 몇 가지 안 되는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크이글이라고 하는 미국의 탄도미사일은 지금 이제 곧 실전 배치가 될 것 같은데 요게 사실은 장점은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이라서 중국이 요격하기 굉장히 어렵고 원래 미국이 중국과 대결하기 위해서 만든 무기이기 때문에 호주의 취향이 맞으나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거리가 짧아요. 요거는 한 1,500km에서 2,000km 정도 사거리라서 호주가 생각하는 건 한 5,000km 정도 되는 미사일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좀 길게 하기 필요할 게 있는데 이동식 미사일이 필요하기 전에 호주는 원래 뭘 이야기를 했었냐? 오커스라고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많이 다뤘을 건데 호주가 영국과 미국과 협력을 해서 삼각 국면을 만든 다음에 원자력 잠수함을 공급받는 게 목표다. 그리고 호주가 원자력 잠수함을 필요한 이유는 이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1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호주에서 출발하면 중국 근해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 해군을 원거리에서 격투할 때 격투하는 수단으로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삼각 동맹을 맺었다고 하는데 요즘 트럼프 정부가 바뀌면서 영 반응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미국은 미국 해군력을 육성해 주는데 바쁘기 때문에 호주까지 챙겨줄 여유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오커스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호주는 뭘 요구를 했느냐. B-21 레이더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최신형 스텔스 폭격기가 있습니다. 요거를 미국이 그 호주한테 팔아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중국에 대항한 작전에 쓰겠다. 왜냐하면 이 폭격기가 몇천 킬로 밖에 있는 그 표적까지 가서 폭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억제하는 대안이 된다. 호주랑 중국이랑 싸우는 기본 개념은 축차적 공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주랑 중국까지 거리가 좀 되니까 중국 해군이나 중국의 비행기들이 호주 본토를 타격하기 전에 그 먼 거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전력을 깎아가지고 호주를 방어한다. 이 구상이거든요. 근데 B-21 레이더 전투기도 트럼프가 수출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된 게 세 번째 대안이 이동식 탄도 미사일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ASPI랑 좀 특수관계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좀 비난하는 분들이 많아요. MTCI라고 미사일 기술 통제 체계에서는 이런 5,000km짜리 미사일을 사고 파는 건 불법입니다. 근데 이게 기술 통제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기술 통제 체제 그러니까 법적 규정이 아니라 협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안보 조약이나 이런 걸로 해서 바이패스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MTCI 가입국이장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로 바꿀 수 있는 현무 3, 현무 4, 5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 나온 건 호주가 원자력 잠수함을 일단 구매할 수 있는 국가예요. 원자력 잠수함 우리나라 구매 못합니다. 법적으로 구매가 이제 뭐 국제법을 불법이 이런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구할 수가 없는데 호주는 구해요. 이거는 호주의 특수성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백인 국가라 가지고 이 특혜가 있었기 때문에서 그래서 MTCR을 수출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가짜뉴스 팔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현실성이 낮은 건 맞은데 호주는
미국으로부터 스텔스 폭격기도 아무한테도 안 주는 건데 호주는 자기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 특수 관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 규범 제약을 벗어나고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호주는 일단 가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국제 정치 규제나 아니면 이런 그 미사일 통제 체계를 벗어나서 무기 수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호주 그 본문 기사에서는 어떻게 나온다면, 그 우리 경쟁자가 이제 다크이글, 제리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크이글은 사거리가 짧고 제리코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핵무기밖에 싣지 못합니다. 이 제리코 미사일이 만약에 탄두 그 우리 현무 5처럼 될 수 있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 지난 5월에 한참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그 공중전 12일간의 전쟁이 일어났고 B2 스텔스 폭격기 미국이 같이 동원해가지고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했는데, 요게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파괴하려면 핵공격밖에 답이 없었어요. 제리코 미사일에는 핵무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제 골치 아파지니까 트럼프가 이스라엘 무기 쓰지 마라, 우리가 대신 해줄게 해서 비핵 벙커버스터를 썬 거거든요. 근데 제리코를 만약에 현무 5처럼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데 그 재래식 탄두로 50m 이상 뚫을 수 있는 벙커버스터 탄두를 저기 제리코에 적용했다면 아마 제리코로 그 공격을 했을 건데, 이스라엘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할 필요가 없죠. 그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우리는 없는 핵무기를 가졌으니까. 네. 그래서 제리코를 이렇게 개조한 것보다 현무 5를 개조. 그러니까 지금 8톤은 탄두를 1톤 내로 이제 줄이면 이 현무 5의 사거리가 한 4,000km 이상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꾸기 훨씬 쉽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서 호주 정부가 바로 결정했냐, 뭐 수출 협의를 했냐, 요거까지는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이게 완전 공상과학이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호주는 원자력 잠수함도 구매할 수 있고 스텔스기도 구매할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미국의 다크 이글이나 방금 말씀하신 제리코와 비교해 봤을 때 현무 5 같은 게 이동식 그리고 사거리가 넓다. 그게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현무 5도 이제 다크 이글 따라가기 위해서 몇 가지 지금 비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비밀 계획을 유튜브에서 말한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적의 그 공격,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미사일 방어를 신경 쓰기 시작해서 북한의 미사일 방어를 뚫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연구 중이라는 확인되지 않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잘 개발이 되고 있다. 뭐 그 정도만 알면 되고, 나중에 뭐 엠버가 풀리면은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KF-21의 핵심 무장으로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청룡이 최근 첫 시험 비행 중 안전 분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사거리 500km 이상 스텔스 설계, 램제트 추진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될 예정인데, 기존 독일제 타우로스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 가짜 뉴스부터 지금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KF-21의 최근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공대지 무장을 조기 전력화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와서 공대지 무장 10종 중에서 이제 몇 종류를 원래는 2028년 12월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2027년 초에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요것 때문에 이 10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천룡 공대지 미사일이고, 천룡 공대지 미사일이 개발이 지연되고 어렵다, 이런 이제 소문이 있어서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그래서 2028년 이후에 천룡 미사일이 실용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바뀐 것이 없으니까 천룡 미사일의 개발 지연은 사실이 아니다,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천룡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우러스랑 항상 비교를 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천룡 미사일의 개발을 포기하고 타우러스 미사일, 그러니까 수입 미사일 사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대놓고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타우러스 미사일 좋은 미사일인 건 맞습니다. 천룡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족한 부분과 이런 데에 대해서 무조건 포기를 하거나 국산 무장을 만들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신 분은 좀 과하게 나간 것 같습니다. 먼저 천룡 미사일이 부족한 부분도 먼저 일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타우러스 미사일 가장 큰 장점, 메피스토라는 이중 탄두를 가지고 있어도 관통력, 그러니까 지하 침투 파괴력이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관통 탄두라는 건 기본적으로 송곳같이 생긴 탄두에다가 폭약을 집어넣는 거예요. 깊게 파고들어서 폭발하는데, 이 메피스토라는 거는 그 앞에 전구 탄두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전차의 대전차 유탄과 같은 원리로
그 앞에 있는 폭약으로 앞에 있는 콘크리트를 날려버리고 그 날려버린 사이에 탄두를 집어넣기 때문에 관통력이 매우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우러스가 독보적인 기술은 맞고 철룡 같은 경우에는 요 기술을 적용하지 않는 것도 맞아요. 근데 고급 기술이라서 기술 이전이 필요했다가 지금 현재 연구한 결과 가성비라든가 이게 없어도 대부분 지하 표적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게 됐는데 그리고 그렇다면 철룡과 타우러스에서 무조건 타우러스보다 철룡이 부족한가? 그것은 아닙니다. 동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거리와 정밀도.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산화된 정확한 정밀 유도 장비를 통해 가지고 정확도가 동일해요. 그러면 이제 철룡이 타우러스보다 못한 게 있는가? 더 좋은 게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이게 개발자분들이 대놓고 이제 답답해서 말씀 못하는데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진짜 개발자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뭐가 있냐? 적한테 격추되지 않습니다. 철룡 미사일은 격추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철룡 미사일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스텔스 공대지 유도탄보다 스텔스 성능이 좋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보다 훨씬 더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물론 미국의 JASSM 그러니까 제젠 미사일도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동등 이상의 스텔스 설계를 적용해가지고 웬만한 북한의 대공 미사일은 거의 요격이 불가능하고 중국도 굉장히 애를 먹을 것이다. 이것을 격추할 수 있으면 F-35 같은 것도 격추할 수 있다. 스텔스 전투기를. 이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거리를 최대한도 늘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공격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전혀 다른 뉴스긴 한데 그 북한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 뉴스를 좀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 요거 관련해서 이제 수사 관련해서 드러날 때 이게 침투를 할 때 침투 경로를 미리 설정해야 돼요. 그 레이더의 음영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이 대공 레이더를 하면 그 피하는 구역으로 이제 비행 경로와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요게 순항 미사일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타우러스가 못 들어가는 곳에 우리 철룡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공격 루트가 다양해지고 가격도 훨씬 싸집니다. 그리고 타우러스는 생산 수량이 부족해요. 타우러스가 독일제 수입된 공동 개발이고 엔진은 또 미국에서 들어오고 그래서 수출 승인을 3개국가 이상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승인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국도 좀 고생을 했고. 근데 철룡 같은 경우에는 유도 장비부터 해가지고 탄두 엔진까지 전부 다 국산이에요. 거의 90% 이상 국산화된 미사일이라서 수출 승인에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KF-21의 철룡을 통합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우리 작전 그러니까 지금은 59기의 F-15K만 할 수 있었던 장거리 정밀 타격 그 능력 500km 이상 밖에 떨어진 표적을 공격하는 능력을 가지는데 KF-21 120대에다가 이 철룡이 통합되면 우리나라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거의 3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랑 수출 승인이 자유롭다. 타우러스 미사일을 사용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타우러스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KF-21에 달 수 있지만 해외 국가들은 타우러스를 달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원래 우크라이나에도 타우러스 미사일을 지원해준다 안 해준다 독일이 한 1년 동안 고민하다가 아직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지 너무 이제 특정 미사일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는 거는 국산 미사일이 무조건 최고라고 하는 국뽕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항상 중립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국산 미사일이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요거 정도는 이 정도의 균형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철룡을 계속해서 개발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